이거랑 이거랑 곱했는데 양수래 양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랑 부호가 같아야 돼. 부호가 같다. 그죠? 그래서 2x-32가 양수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7도 양수여야 되고, 반대로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연립부등식. 2x제곱이 32보다 크려면 32는 2의 5제곱이니까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얘 넘기면 3의 세제곱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또는 5보다는 크다. 이니까 이 해가 없어. 해가 없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수가 있잖아. 그럼 이거 부동호 방향만 이렇게 바뀌겠죠? 부동호 방향만 반대니까 부동호 방향만 살짝 바꿔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7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101번 한번 볼까요? 101번. A라는 집합은 X를 모았어. X를 모았는데 3의 2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8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는 0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았어. 이런 집합을 해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 번 봤었죠? 하에서도 집합 아니고 해집합, 집합. 배고픈 거. 그 다음에 B는 X바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B 마이너스 8 데리고 올게요.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이거는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거지. 부등식의 해. A부터 풀어볼까요? A부터. A는 방정식이니까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거를 요 2 플러스 1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9 곱하기 3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 8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해줍시다. 이 9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얘 때문에 안 나눠져. 그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t라고 잡으라 그랬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제곱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얘는 이제 3의 x제곱을 t로 잡았으니까 t는 반드시 양수고 양수. 요 이제 3의 x제곱을 t로 바꿔서 쓰면 9t제곱 마이너스 82t 플러스 9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좀 아름답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t 마이너스 9 곱하기 9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가 9가 나오거나 t가 9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9는 3의 제곱이니까 x 찾는 거지. x는 2고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B에서 이 4분의 1의 x제곱 있죠? 아니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을 뭐 s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s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s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다고. 이거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 쏘리 이렇게.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건 A의 원소도 되면서 B의 원소도 되는 그런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A의 원소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교집합 많아봐야 2개인데
얘를 풀자니 좀 귀찮단 말이야.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를 A라고 하면 이 A는 어차피 A에도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대입을 해봐도. 이 같은 경우는 대입하면 16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아. 공집합이 아닌 이상에는 이거 하나 들어가겠죠.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6.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에 2배 하면은 플러스 8 빼기 8 하면 0보다 크다. 요거 되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집합이. 근데 합을 구하라고 한 거는 헷갈리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02번도 한번 봅시다. 102번. 102번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의 k제곱. 이게 0보다 크대요. 이게 0보다 크네. 문제에서 보면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끔 해라. 그랬단 말이죠. 얘는 이제 여러분이 얘를 봤을 때 1번하고 2번하고 좀 차이점을 알아야 돼.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지수부등식이야. 지수부등식. 얘는 지수부등식이고 얘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뭐가 좀 다른지 알겠어요? 둘이 뭐가 좀 다른지 알겠어? 얘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x제곱 이렇게 가니까.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 이게 전체가 x의 개수고 2의 k 제곱 이거 전체가 상수항인 거야. 전체가. 근데 얘는 이제 지수부등식이야. x가 여기 올라가 있어. 이렇게. x가 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지수부등식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야죠. 크면 안 돼. 판별식 0보다 작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빨리 수학상 찾아가지고 공부하세요. 수학상 찾아서 2차 부등식 단원 공부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가운데가 짝수일 때 4분의 d 이거 썼었거든요. 4분의 d 짝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짝수 맞아. 얘네 둘이 지금 얘가 2의 k제곱 곱하기 2고 얘는 4니까 이거를 2로 묶으면 2의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요. 그래서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거 나누고 요거의 제곱 2의 k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2의 k제곱 해서 0보다 작게 되는 k를 찾을 거야. 거의 다 했죠. 이거 이제 전개하면 2의 k제곱의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4배의 2의 k제곱 할 건데 이거 하나 뺄 거야. 3배 플러스 요거 4. 0보다 작대요. 응? 여기 마이너스죠? 그렇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죠, 5.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됐어. 됐죠? 이제 2의 k제곱을 이제 t라고 치환할 거예요. 2의 k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죠, 양수. 얘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래서 1, 4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t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0보다 큰 거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t를 우리가 2의 k제곱이라고 잡았으니까 2의 k제곱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려면 지수인 k는 0제곱 돼야 1 되지 0보단 크고 2제곱 되면 4 되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잡아주셔야죠. 아우 이게 2차 부등식인지 지수 부등식인지 이런 거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요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할 건데 아까 앞에서는 얘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바로 판별식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 여기 들어갔어 x가 이렇게. 여기 그냥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판별식은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니까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해요. 요거는 2의 x제곱의 제곱이고 요건 2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k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놓을 거니까 2의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t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고 싶으면 요 부등식을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로 바꾼 후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하게끔 하면 되죠.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면 어떤 x를 대입하든 t가 양수인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고 싶으니까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플러스 k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거고 얘는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4,k 마이너스 15 4,k 마이너스 15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죠. 0은 빠지고요. 모든 양수니까. 여기서 무조건 성립하게 되려면 최소인 요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다가 성립되면 되겠지? k-15가 0보다 크면 되니까 k는 15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쌤 얘는 아까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판별식을 썼잖아요. 판별식을.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썼는데 얘는 왜 판별식 안 써요? 궁금한 사람 있어요? 선생님 얘는 왜 판별식 안 써요? 요거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판별식 안 쓰고 굳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안 궁금한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양수라서 그래요. 양수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냐?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냐? 응, 돼. 아까 여기 요 2차 부등식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냐? 되지. 왜냐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그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근데 얘는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무조건 0보다 크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기 때문이야.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그래서
아 되네. 근데 얘는 운이 좋아. 얘 축을 알잖아. 축을 아니까 운이 좋아. 또 아래로 블록하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데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가 아니야. 잠깐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얘는 되네. 얘는 돼. 얘는 돼. 얘는 그냥 판별식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돼, 안 돼. 왜냐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 다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판별식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걸 판별하고 싶은 건데 얘는 양수라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만나도 이쪽에서 만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좀 안 되네. 얘는 안 되네요. 얘는 그냥 해도 돼요. 얘가 있어. 이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t가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구간에서만 양수면 돼. 그러면 5보다 작은 부분에서 x축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부터 7까지는 양수이지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냥 냅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상상하고 이런 제한이 있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판별식을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제한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다. 훨씬 확실하다. 그러니까 제한을 보면서 해야 돼, 제한을. 근데 얘는 여기도 양수고 축도 정확히 알아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87페이지. 여기서는 105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3번은 꼭 해봐야 돼. 103번은 쌤이 안 풀을 건데 103번은 꼭 해봐야 돼요. 104번도 해볼까? 104번은 간단하죠? 104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6이래.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3이겠지 뭐. 그치? 최대값. 왜냐면 얘는 지금 보면 이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학년 2학기를 지났기 때문에 크게 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산술 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렇게 분자가 고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 분자가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면 분모만 변한단 말이에요. 분모만. x에 의해서 분모만 변하죠. 그치?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 분모의 값이 최소일 때 fx는 오히려 최대가 되죠. 분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숫자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단 양수일 때. 근데 3의 x제곱도 양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계속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 관계 사용하면 이렇게 되죠. 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2니까 2 대입하면 3이 최대값이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돼.
다음 105번도 해볼게요. 105번. 105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기억나요? 요거는 요 모양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래요. 그때 상수 k 값을 구할 거고 k는 2보다 작대요. 여기서는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t라고 둘 거예요. 여기 제곱해서 2를 넘기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제곱 마이너스 2야. 요거까지 통째로 외우세요. 공부할 때는 요거까지 통째로 암기. 요거까지 통째로.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 k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요게 t제곱 마이너스 2 요게 t니까 마이너스 2kt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t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하고 역수관계죠. 아까 얘처럼 역수관계. t가 산술기하 편견에 의해서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t가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대. 자, 이때야, 이때.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최대치에서 구할 때 언제가 제일 어렵고 복잡하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이 추계방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굉장히 복잡해요. 추계방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래프가 추계방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추계방정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 내에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할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추계방정식을 모르면 생각할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이걸 준 거야 지금 요게. 그래서 요걸 줬어. 얘 같은 경우는 추계방정식이 t는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k 해서 k야 k. 추계방정식 k야. 아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추계방정식이 k인 그런 2차 함수예요. 걔를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부터 그릴 거고 2차 항의 양수입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면서 여기가 2일 때 2보다 왼쪽 어딘가에 축 K를 가지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최소값이 2라 그랬어. 최소값이 1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긴데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여야 돼. 요 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이 2,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맞아야 한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알죠? 그래서 대입하면 뭐 이거 2네 k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신기하네. 마이너스 2는 t에다 2 대입하면 4, t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맞아?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 k가 1이네. 맞네 1이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겨서 k가 1이구나. 여기는 있으면 안 돼. 여기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많아. 치환하면 꼭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그 치환했을 때 변수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축을 모를 때는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범위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 꼭지점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요거랑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아마 108번일 거야. 108번이 맥락이 좀 비슷할 겁니다. 10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9의 x제곱 마이너스 2k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라 그랬어. 얘는 일단 1단계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 쓰면 안 돼요.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언제 쓰는 거야? 2차 부등식일 때 쓰는 거야. 2차 부등식일 때 쓰는 거예요. 판별식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이에요?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판별식 쓰면 안 돼. 판별식을 쓰고 싶으면 얘를 2차 부등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3의 x제곱을 t라고 하자고요. 먼저. t라고 하자. 그럼 t는 3의 x제곱이니까 t는 양수여야 되겠죠? 양수.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t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kt 여기 비슷하네요. 얘랑요. 플러스 16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성립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해보자. 이거 좀 지워야 돼. 이거 하려면. 자, 한번 봅시다. 요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이거 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하고 105번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105번하고 얘하고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105번은요 문제 끝에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쌤이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많이 얘기했던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이 좌변을 2차 함수로 보고 ft라고 보고 이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의 위치를 모르면 큰일이라고 그랬어. 좀 아까도 얘기했죠? 축의 위치를 모르면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5번에서는 축의 위치가 t는 k였는데 k를 알려줬어. 2보다 작아. 이렇게 제한을 줬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얘는 그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축이 막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축의 방정식이 t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k거든요. k. 이게 축의 위치란 말이야. 그럼 얘를 조금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는 ft라는 함수 그래프가 t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는 생겼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모르냐면 이 k가 얼마인지를 몰라. k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저 위에서 보면 t는 꼭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t축이에요. 여기는 ft축이라고 해놨어. 쌤은요. 여기 ft라고. 첫 번째는 이 k가 0보다 작을 때 이 k가 축 k가 0보다 작아서 이쪽에 있어.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0보다 큰 t에 대해서 0보다 큰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되고 상관없어. 이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돼. 이 밑으로만. 이거만 아니면 돼. 이렇게. 이렇게만 안 되면 상관이 없다고. 그죠? 아, 그러니까 이 y절편이 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길 원하잖아. 그럼 t가 0일 때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t가 0일 때를 따질 필요는 없죠. 양수 t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얘 0은 양수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0,0을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또 여기 갖다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f에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에 0을 대입한 값이 얼마예요? 16이에요. 16. 1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네. 되죠? 아,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돼요. 이거는. 됐어? 어? 잠깐만. 내가 108번 하는 거죠? 맞나? 아. 어? 잠깐만. 응? 응? 다 돼요. k가 0보다 작은 애는 다 됩니다. 두 번째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를 생각해 봅시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k가 0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k가 0일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축이 이렇게 y축 위에 있을 때, 이 축의 방정식이 0일 때,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우리는 이쪽은 안 볼 거고 이쪽만 볼 거잖아. 이쪽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네. 그치?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6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k 넘겨서 k 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만 판단을 하기로 했냐면 k가 0일 때만 판단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k가 0이 여기 들어가죠? 그럼 k는 0이다는 가능하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k가 이제 이렇게 0보다 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k가 0보다 커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 k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똑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가 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따질 거니까 k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세 가지 있으니까 이걸 다 모아야 돼. 0보다 작은 경우 전부 다 되고 0인 경우 되고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되니까 결과적으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축의 위치를 모를 때는 이 정의역 t든 x든 정의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그 꼭지점의 좌표가 정의역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많이 해야 돼. 쌤은 좌표 평면을 고정시키고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은 함수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를 K라고 놓고 Y축을 이렇게 움직이는 선생님들도 있어. 이렇게. Y축을 움직이는 선생님들도 있어. 양쪽 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109번 해보세요.